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들린다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총 3회에 걸쳐서 신생아 난청 시리즈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공호흡 수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오늘 신생아 난청 시리즈 최종편으로 수술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는 최소절개 인공호흡 수술입니다. 인공호흡 수술의 피부 절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팽이관은요, 외이도 고막을 지나면 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공호흡 수술이 처음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는 두피 절개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피를 벗기고요. 이렇게 큰 피부 절개가 필요했던 이유는 내부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식을 마치면 두피를 덮고 이렇게 봉합을 한 후에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꽤 큰 흉터를 남겼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피부 절개가 획기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2010년대에는요, 두피 부분의 피부 절개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더 작아지게 되었죠. 현재 대부분의 인공호흡 수술은 이런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피부 절개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모낭을 다치지 않게 두피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귀 뒤쪽만 절개하면서 절개선을 귓바퀴 뒤로 숨깁니다. 바로 최소절개 인공호흡 수술입니다. 7개월 아기의 실제 수술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할 부위를 표시합니다. 귓바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귀를 젖히면 이렇게 절개선이 보입니다. 미리 그려둔 선을 따라서 메스로 피부를 절개하고 견인기로 벌리면 두개골이 노출됩니다. 달팽이관이 나올 때까지 드릴을 이용해서 귀 뒤쪽 뼈를 갈아냅니다. 역시 내부 임플란트가 들어갈 부위의 뼈도 갈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부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전극을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실제 내부 임플란트가 삽입되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크기를 고려하면 피부 절개를 더 작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임플란트를 삽입하고요. 전극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달팽이 달관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삽입이 완료되면 견인기를 빼고 피부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수술이 마쳐진 상태인데요. 피부 절개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다음날 아침입니다. 피부 절개선이 보이지 않죠? 머리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숨어있는 절개선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절개는 이렇습니다. 귀 뒤에서 시작해서 두피를 조금 지나가는 정도죠. 방금 말씀드린 최소절개는요, 모낭이 있는 두피는 절개하지 않고 귀 뒤만 이렇게 절개하면서 절개선을 귀 뒤로 숨기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는 최소절개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절개 수술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절개선이 작고 귀 뒤에 숨어 있어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두피 부분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다음 날부터 샴푸와 샤워가 가능합니다. 거의 매일 목욕하는 아기들은 정말 좋겠죠?
세 번째 장점은 올림머리나 투블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피에 피부 절개를 하면 절개선 부위의 모낭은 손상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올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최소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모낭을 다치지 않기 때문에 수술받은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올림머리나 투블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환자 중에 극히 일부에서 이렇게 내부 임플란트를 덮고 있는 두피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임플란트의 세균 감염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일 감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내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환자 편에서는 수술 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편에서는요, 수술할 때 피부 절개를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절개가 작으면 혈관 손상이 줄어들고 두피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속은 뼈, 겉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단면을 살펴보면 속은 뼈, 즉 두개골이 있고요. 살, 즉 두피가 뼈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고요. 이렇게 벌린 다음에 내부 임플란트가 위치할 자리의 뼈를 제거합니다. 내부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봉합하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두피 구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헤어라인 아래쪽은 두꺼운 골막이 뼈를 덮고 있고요. 저 라인 위쪽으로는 골막은 아주 얇고 대신 근육과 근막이 두개골을 덮고 있습니다. 피부 위에는 늘 세균이 있죠.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상재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재균이 모낭을 침범해서 모낭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혹은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상처 부위를 통해서 침범해서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 즉 백혈구들이 피 한 방울 속에 무려 10,000개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침입한 세균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주 만일입니다만, 저 세균들이 저 피부와 피하 조직에만 머물지 않고요. 근육을 지나 내부 임플란트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균이 번식해서 임플란트를 에워싸게 되는데 이것을 세균막,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지만 세균막을 형성한 세균은 효과적으로 잘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계속 심해지고요. 피부는 부어오르고 또는 피부가 녹으면서 외부 임플란트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내부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세균막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죽여서 염증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모낭염으로 염증이 생기든지 혹은 상처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든지 이렇게 세균이 침범한다고 해도 이 균들이 내부 임플란트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근막과 골막이 매우 질기고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세균이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세균이 근막이나 골막을 뚫고 내부 임플란트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요, 피부 감염을
너무 오래 방치한 경우입니다. 피부 감염을 이렇게 오래 방치하면 심한 염증이 생기고 근막이나 골막이 녹아서 와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균이 내부 임플란트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당뇨를 가진 노인은 특히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임플란트가 감염되는 또 다른 경우는 근막이나 골막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 손상된 부위를 통해서 세균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공호흡 수술을 할 때 귀 뒤쪽만 절개한다고 하면 내부 임플란트를 이렇게 삽입하고 먼저 골막을 봉합하고 이어서 피부 피하 조직을 봉합하면 수술이 종료되는데, 이 골막은 매우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벌어진 틈이 없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라도 세균 감염이 일어나도요, 이 골막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절개선이 두피까지 연장이 되면 근육층이 저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내부 임플란트 삽입 후에 근막과 근육을 봉합할 때 이와 같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인은 근막이 매우 질기고 근육도 두꺼워서 봉합을 하면 완전히 잘 닫히지만 12개월 미만 영아기에는 저 근막과 근육이 얇고 연해서 봉합할 때 양쪽이 잘 당겨지지 않고 찢어져서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하를 닫고 근막은 일부 일련된 상태로 수술이 마무리된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틈은 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살이 차서 메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막보다는 덜 튼튼한 편입니다. 만일 피부 상재균이 모낭염을 일으켰을 때요, 자칫 이 부위를 통해서 내부 임플란트를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낭과 근막이 있는 두피 부분은 절개하지 않고 귀 뒤쪽만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이맛과 골막을 튼튼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세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호흡 수술 피부 절개 변청 과정과 최소 절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절개 수술은 모낭이 있는 두피는 절개하지 않고 귀 뒤쪽만 작게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최소 절개 수술을 하면 첫째, 흉터가 작고, 둘째, 수술 다음 날부터 샴푸와 샤워가 가능하고, 셋째, 올림머리 투블럭 컷이 용이하고, 넷째, 장기적인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쪽 귀 인공호흡과 양쪽 귀 인공호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